영상 아주 잘 만드셨네요. 아, 예, 아닙니다. 고생 잘 많았습니다. 봤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제 생각 영상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라는 게 이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이게 주로 경기의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은 금리가 정점이나 약간 그 하락하는 시기에 와 있고 채권 투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금, 혹시 그 전에 그 달걀 네, 모양 잠깐 보여주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예, 그 침체가 여러 번 요거. 예, 지금은 요 부분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채권 투자가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채권은 예,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투자에 적합한 시기고, 요 시 부분에 부동산 투자가 지금 괜찮다고 하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건데, 여기 보면 경기 침체가 있고, 금리가 떨어지는 요 과정에서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아요. 예, 금리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요때 왜 부동산 투자가 좋다고 얘기를 했냐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요 투자 적기들은 이 투자 적기들은 다 부동산이 싸지고 주식이 싸진 순간이 투자 적기라고 나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요때 채권 음, 투자 적기는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적기고 경기 침체로 부동산이 싸졌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적기고 여기도 경기 침체로 그동안 주식이 싸졌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적기. 대신 자금 조달 비용은 싸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럼 A에서 B 국면에 있다. 그거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저는. 예. 네. 혹시 뭐 F에서 A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F에서 A냐 아니냐 그거 지금 질문하고 싶었는데, 예, 네네. 예, 최근에 어디 그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미국의 어느 사람이 아무튼 좀 유명한 사람이 금리가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음, 발표했는데 그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지금 F에서 A가 아니냐. 우리가 A에서 B로 금리가 떨어지길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을 했던 게 있었어. 좀 헷갈렸어요. 어, 그럴 그런 수 사람도 있죠.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예, 4%대에서 실업률이 올라갈 거로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예, 여기서 실업률이 2%대로 떨어지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예, 실업률이 올라갈 게 합리적으로 보이듯이 저도 그 F에서 A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금리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영상 맨 앞에 보면 네. 그 경기 침체 그 구간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요거? 다음. 예, 여기서 보면 네. 80년대 이게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이게 폴 볼커 시즌인데 네네네네. 이 상황이랑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 배경이 폴 볼커 배경이 당시 인플레이션이 14.5
몇 프로 이렇게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폴 버커라는 사람이 이 당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같이 왔는데 실업률을 음, 다 박살내면서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한 거죠. 자기 그냥 기준대로, 자기 그냥 고집대로. 그 사람이 항상 권총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살해 위협 당할까 봐 네. 그 얘기 시민들한테. 있었죠. 네. 실업률은 폭발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랑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14점 몇 프로다. 근데 지금 음, 인플레이션은 미국 인플레이션은 2.9%.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2.9%. 음. 네. 그래서 조금 다르지 않나 그때랑. 그렇죠. 인플레이션율이 그때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예, 예. 저도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 같긴 한데 네. 주식시장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동안에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서 네,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 네 번 있었나?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상을 조절한 게 그랬다 그러는데 아,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를 만들고 싶지 않지만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을 하다 보면 거의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특별한 지식이 없다 그래도 네,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머지않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투자 대가들 보면은 이런 거를 무시하고 네. 기업에 집중하라 뭐 이런 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그 쉽지 않죠.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와서 그 싸게 잡고 싶은 욕심, 주식을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들은 이제 처음에 충분히 싼 가격에 진입을 했고 장기 네, 투자라 그러면은 그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에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싸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내가 충분히 싸게 잡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침체에 너무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그냥 좋은 네, 종목을 싸게 사서 장기로 가져간다는 거로 좀 주식 투자를 단순화시켰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잖아, 장기 투자가. 그렇죠. 네. 아무튼 건주 씨 요즘 뭐 영상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도 그렇고 요번에 자료 준비한 것도 상당히 이게 잘 만드셔서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예. 지금 요 회의가 30분 지났는데, 네네. 일단 나갔다가 두 번째 회의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을 하나 더 하다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예, 예, 끊어지면 예, 아니 아 제가 그럴까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예, 그 대표적으로 IMF 때 우리나라 금리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불황일 때 금리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그런 것처럼 경기가 어려우면은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는 건지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경제 공황이 오면 금리가 떨어지는 건가요? 높아지는 건가요? 그, 제가 먼저 답변을 해볼까요? 네, 네네. 이게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 화면에 보면 금리 동결을 하잖아요. 보통 침체 전에 최근에 보면 네, 아까 동결을 하고 보여준 나서 것처럼. 예. 네. 근데 이게 보통 뭐가 트리거가 먼저 나오고 연준이 그거를 발견을 하고 아 이쯤 되면 금리 인하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불황이 생각이 되니까 미리 발빠른 대처를 하는 거죠.
음. 동시에. 예. 그러면 경제공황 시기에 네. 그 지금 논리대로 하면은 금리가 확 빠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예. 그랬었나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게 초록색이 기준금리인데 예. 계속 빠지잖아요. 경기 침체 구간은. 어. 근데 우리 IMF 때는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간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기 97년 보면은 미국이랑 조금 달라요. 얘네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얘네도 올렸죠. 95년부터 계속 올렸잖아요. 어, 참 어렵네. 이성재님, 그 IMF 때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IMF 때는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상재님이 투자한 기업이 망해간다 그러면 이상재님은 주식을 그 기업을 팔고 돈을 회수를 하겠죠. 네. IMF 때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팔고 돈을 빼서 나갈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충분히 높여서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됐던 그때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금리는 떨어지는 게 경제적인 수순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는 거.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엔 우리나라 망해서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고 환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뭐 이게 잠깐은 저도 이제 좀